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전 세계 5천만 부 넘게 팔린 돈 공부의 바이블이라는데,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읽기만 하면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 책의 핵심을 한국 현실에 맞춰서 바로 실행 가능한 형태로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어릴 적에 두 명의 아버지를 뒀다라고 말해요. 한 명은 친아버지, 또 한 명은 친구 아버지죠. 가난한 아빠는 명문대 나와서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집사라고 하셨죠. 반면 부자 아빠는 고졸 출신이었지만 사업가로 성공한 분이었어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라고 계속 가르쳤답니다. 두 분 다 열심히 사셨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차이는 바로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사요. 30년 대출받아서 4명의 아파트 장만하는 게 자산이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부자 아빠의 정의는 달라요.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집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매달 대출 이자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재산세 나가잖아요. 전형적인 부채죠. 물론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볼 수 있긴 한데 그건 팔기 전까지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반면은 월세 받는 부동산이나 배당 주는 주식은 매달 실제로 현금을 넣어주니까 진짜 자산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 원칙 똑같아요. 30대 직장인 김 씨는 5억짜리 아파트 사느라 대출 3억을 받았어요. 매달 이자만 100만 원 넘게 나가고 관리비에 재산세까지 합치면 월 1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산일까요? 같은 시기에 친구는 그 돈으로 지방에 소형 상가를 샀어요. 월세가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죠. 10년 뒤에 김 씨는 여전히 대출 갚느라 허덕이는데 친구는 월세로만 연 2,4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자산과 부채를 제대로 구분한 차이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이에요. 부자들은 숫자에 강합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요. 가난한 아빠는 월급만 봐요. 이번 달 통장에 얼마 들어왔나? 다음 달 카드값 얼마 나가나? 이것만 체크하죠. 부자 아빠는 전체 흐름을 봅니다. 수입이 어디서 나오고 지출이 어디로 가는지, 자산이 얼마나 쌓이는지 매달 정확히 기록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엑셀 하나 켜서 본인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세요. 수입 항목에는 월급, 부수입, 이자, 배당 이런 걸 다 적고요. 지출 항목에는 고정비, 변동비, 저축을 나눠서 매달 얼마씩 쓰는지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자산 항목에는 예금, 주식, 부동산 같은 거, 부채 항목에는 대출, 카드 빚 이런 거 적으세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뭘 먼저 줄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세금과 법인의 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해요. 하지만 부자들은 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먼저 쓴 다음 남은 돈에만 세금을 내죠. 똑같이 1억을 벌었는데 직장인은 소득세로 3천만 원 가까이 내요. 남는 건 7천만 원이죠. 반면 지금 법인 사업자는 경비 처리 가능한 부분을 빼고 실제 이익에만 법인세를 내니까 세금 부담이 훨씬 적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탈세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틀 안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만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똑같습니다.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만해요. 특히 연 매출 5천만 원 넘으면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법인 명의로 자산을 사면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죠. 네 번째는 금융지능을 키우는 거예요. 가난한 아빠는 학교 성적만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부자 아빠는 금융지능이 진짜 성적표라고 했어요. 금융지능이란 뭐냐면 회계, 투자, 시장이해, 법률 이 네 가지를 아는 거예요. 회계는 숫자 읽는 능력이고 투자는 돈을 버는 전략, 시장이해는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것, 법률은 세금과 규제를 활용하는 거죠. 이 네 가지를 갖추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때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금융지능이 없는 사람들은 겁먹고 팔았어요. 하지만 금융지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기회라는 걸 알고 오히려 더 샀죠. 1년 뒤에 2배 이상 올랐어요. 또 2022년 금리 인상기에도 예금과 채권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연사 5% 이자를 챙겼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통장에만 뒀죠. 금융지능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스스로 공부해야 해요. 책 읽고 유튜브 보고 실제로 소액 투자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는 두려움을 관리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예금만 하고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행동해요. 손실을 감수하고 기회에 베팅하는 거죠.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해요. 실패는 성공의 일부라고 넘어지지 않으면 걷는 법을 배울 수 없다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처음 시작한 사람들 보면 100만 원 넣고 10만 원 손해보면 바로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그 10만 원이 값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하면 다음엔 더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좋은 습관입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자신에게 먼저 돈을 지불하라고. 무슨 뜻이냐면 월급 받으면 생활비 쓰고 남는 돈 저축하는 게 아니라 받자마자 일정 비율을 무조건 저축하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거죠. 월급날 바로 빠져나가게요. 그럼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저축을 나중으로 미루면 절대 안 남아요. 먼저 떼놓고 시작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곱 번째는 멘토를 찾는 겁니다.
기요사키가 부자가 된 이유도 결국 부자 아빠라는 훌륭한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멘토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에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죠. 여러분도 주변에서 실제로 돈을 잘 버는 사람, 자산을 늘리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꼭 억만장자일 필요는 없어요. 나보다 한 발짝 앞서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배우면 돼요. SNS나 유튜브에서도 좋은 멘토를 찾을 수 있고요. 책도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자신을 먼저 관리하라는 거예요. 부자 아빠는 말했어요. 게으름과 오만함이 가난을 만든다고요. 게으름은 쉬운 걸 택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서 TV만 보고, 운동하기 싫어서 소파에 누워 있고, 그런 선택들이 쌓이는 거죠. 오만함은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성장이 멈춰요. 부자들은 자기 관리에 철저해요. 건강, 시간,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알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책 읽고, 생산적인 루틴을 지키죠. 이런 습관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아홉 번째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하고, 부자들은 배우기 위해 일해요. 직장 다닐 때도 월급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어떤 스킬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요사키는 젊었을 때 해병대, 영업, 마케팅, 회계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았어요. 그 경험들이 나중에 사업할 때 전부 도움이 됐고 책을 쓰고 강연하는데도 밑거름이 됐죠. 한국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영업을 배우든 재물을 배우든 그 스킬이 나중에 내 자산이 돼요. 열 번째는 진짜 자산에 집중하는 겁니다. 부자 아빠는 자산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비즈니스, 부동산, 주식, 지적재산권이요. 비즈니스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말해요. 직원들이 알아서 일하고 수익이 나오는 구조죠. 부동산은 월세나 임대료처럼 정기적으로 현금을 만드는 거고요. 주식은 배당이나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지적재산권은 책이나 특허처럼 한 번 만들면 계속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자산들이 나 대신 돈을 벌어준다는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20대라면 주식이나 펀드부터 소액으로 시작해보세요. 월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넣으면 복리 효과가 생겨요. 30대라면은 부동산을 고려할 때예요. 집값이 부담스럽다면 소형 오피스텔이나 지방상가도 괜찮아요. 40대라면은 비즈니스를 생각해 볼 시기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든 프리랜서 네트워크든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50대라면 지적재산권을 챙기세요. 오랜 경험을 책으로 쓰거나 강의 콘텐츠로 만들면 은퇴 후에도 수입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바뀐 사람은 적어요. 왜 그럴까요? 아는 것과 하는 건 다르니까요.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재무제표 만들기, 자동이체 설정하기, 투자 공부 시작하기,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1년 뒤에 여러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핵심은 결국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세요.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고 진짜 자산을 쌓으세요. 두려움을 관리하고 실패해서 배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가난한 아빠의 길을 갈 건가요? 아니면 부자 아빠의 길을 갈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